군대라는 것이 가장 좋은 엘리트 코스를 밟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이 파슈툰족을 주축으로 한 탈레반을 소탕한다면서 파키스탄의 협조를 구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없는 이유는 파키스탄 군부에 파슈툰 동조자들이, 탈레반 동조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동조해서가 아니라 같은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아프가니스탄 동남부 쪽과 파키스탄 북서부 쪽에 포진하고 있는 파슈툰은 지금 단지 그냥 탈레반이라고 불리면서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통합되어야 할 세력이지만 위험한 세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에 이 국경 분쟁이 있으면서 이 지역을 통합해서 파슈투니스탄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이 여러 차례 있어 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거 탈레바니스탄이라고 부르지만 이 파슈투니스탄이라는 국가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슈툰족들이 주로 테러 또는 게릴라전을 수행하는데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이 현재 카불 정권뿐만 아니라 가끔가다 이슬라마바드, 파키스탄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이 테러를 수행했다든지 일삼았다든지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근데 파키스탄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나라입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파슈툰이 주축이 된 군부가 핵무기 통제권을 손에 넣게 되면 이것은 이 지역 전체에 커다란 화를 미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파슈툰 문제는 사실상 탈레반의 문제는 탈레반이라고 부를 때는 미국이 상대해서 괴멸해야 될 적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파슈툰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것은 이 지역의 역사를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과오를 생각하지 않으면 쉽게 풀기가 힘든 문제인 셈입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내의 여러 종족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데다가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그동안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파슈툰족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금 관여하고 있는 이건 사실상 세계전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세계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이 지금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메인 테마인데 미국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전쟁에 뛰어들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뭐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인데 이 결국 9.11 테러의 주도 세력인 알카에다를 탈레반이 비호했다라는 이유. 근데 미국은 사실상 처음에 소련이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침공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프가니스탄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미국과 소련만 뭐 영국만 우습게 생각하는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 그러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이 알카에다가 은거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9.11 테러를 통해서 그 이전에 정부를 입수하고 있었지만 9.11 테러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려면 사실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형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 9.11 테러 이전에 약 20년 동안 소련 침공과 내전을 거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거의 남아있는 시설이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을 공략하는데 매우 자신감은 있지만 이 럼스펠드 같은 사람은 매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만 전쟁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란과 이라크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중앙아시아와 아랍 지역을 있는 곳을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이 지역들을 미국의 정책에 순응하는 곳으로 만드는데 기회로 삼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럼스펠드였습니다. 오히려 지금 부시는 전쟁을 일으킨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오히려 럼스펠드의 강경한 입장을 막은 사람이 부시였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자. 그래서 우선 아프가니스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라크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자고 했던 사람이 부시였는데
이 지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면서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에 주로 텐트밖에 없는 나라에 이 텐트가 뭐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만 미사일로 쏘아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을 가지면서도 결국 자신감에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시작한 전쟁이 결국 8년 4개월 지금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이 전혀 승리할 전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미국이 다른 국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병력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현재 44개의 나라가 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거의 5분의 1, 4분의 1 가까운 나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파병 요청을 받았는데 지금 44개 나라가 가 있어서 아마 한국 정부에서 파병할 때 이 44번째 나라가 아니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죽을 사자가 2번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제 앞에서 44나라가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물은 사라졌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거의 10만 명이 넘는 나라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실상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9년 동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이것은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이죠. 연합 주둔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기들의 병력 배치에 관한 이 지도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동남쪽에 영국과 미국이 포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탈레반과의 전투는 이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북쪽이나 여타 지역에는 다른 나라들이 있고 저희가 하루안이라고 부르는 지역은 한가운데에서 조금 오른쪽 위에 보시면 터키 달과 별이 있는 빨간색 터키 국기가 있는 곳이 있죠. 저기 파루안이라는 곳은 거기에 파병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로 연합국들 사이에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즉 미국은 자기들이 시작한 전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대게릴라 작전을 수행하는데 별로 불만을 가질 수가 없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토니 블레어가 부시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고 나서 지금은 그만두었는데 영국이 가장 많이 병력을 희생당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남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헬만드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한 마르자라는 곳이 헬만드 주에 있는데 영국군이 헬만드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질 곳에 사실은 영국과 미국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역시 있었지만 캐나다는 발을 빼서 지금 철수하려고 하고 다른 나라들이 철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합국들 사이에서도 사실상 갈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는 피해 가능성이 적은 곳에 가 있고 어떤 나라는 피해 가능성이 많은 곳에 가 있고 그래서 불평등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도리가 없는 것이고 44개국이 지금 10만 명이 약간 넘는 병력을 파견해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이 3만 명을 더 증파한다고 하고 나토가 5천 명 이상을 더 증파한다고 하니까 올해 중순쯤 가게 되면 미군이 3만 명을 전부 다 파견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거의 13만 명이 넘는 병력이 아프가니스탄에 세계 병력이 포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8년 4개월 9년째 접어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것은 장기전의 셈이고 44개, 45개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면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1, 2차 세계대전보다 많은 나라들이 치열한 농도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결국 연합국들 사이의 이 작전에 있어서의 갈등 또는 산악 지역에 대한 이 미숙함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작년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 주둔 연합군 사령관을 교체하면서 전술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 맥크리스탈이라는 사람.